자, 공간도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공간도형 쪽은 3D라서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진 애들은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 있는데, 솔직히 나도 공간 지각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면서 처음에 대박 연구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쌤 시킨 대로 잘 바라보면 조금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우리가 책은 2D잖아. 2D를 갖다 보면서 3D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일단 잘 잡아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첫 번째, 평면의 결정 조건은 4개입니다. 4개. 당연히 앞에 거는 살펴보면 될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3점, 그 다음에 한 직선 한 점, 그 다음에 만나는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요렇게 4가지예요. 당연히 3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그거 한 개로 평면이 하나 결정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의자 있잖아. 의자 중에서 이 동그란 의자인데 이 다리가 3개인 거 있잖아. 이렇게 다리가 3개인 의자는 앉으면 다리가 만약에 길이가 똑같지가 않아. 그러면 이게 약간 기울어지지, 이게 까딱까딱거리진 않단 말이야. 우리가 의자가 다리가 이렇게 4개짜리 의자 있잖아요. 4개짜리 의자는 우리가 앉아보면 얘는 안 맞으면 이렇게 띠끗띠끗 하잖아. 이렇게 그게 다 평면 결정 조건이 점 3개라서 그래요. 그래서 3개가 맞고 1개가 안 맞으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울어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 이렇게 한 평면 결정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평면의 결정 조건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3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앞으로 평면을 약간 평행사변으로 그림 그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점 3개가 있으면 이 점 3개를 연결을 하면 삼각형이 나오겠죠. 그럼 그 삼각형을 포함하는 그 평면이 하나 결정이 돼요. 물론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당연히 평면 하나 결정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 직선 위에 점이 3개가 있으면 평면 이렇게 직선 포함 평면이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결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선이 하나가 있고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직선이 하나 날아가고 점이 하나가 있으면 요 지금 점하고 이 직선을 포함하는 단면을 잘라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가 결정이 되고, 마찬가지로 평행한 두 직선이 있으면 이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평면이 하나를 잘라낼 수 있겠죠. 평행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2개가 간다고 하면 요 2개를 포함한 평면 하나 잘라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 같은 논리로 만나는 두 직선이 있어도 요게 요렇게 크로스가 되면 요거 2개가 이렇게 직선이 만나고 있다고 하면 요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을 이렇게 단면을 잘라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당연하지만 꼬인 위치는 당연히 꼬인 위치에 두 직선은 평면 결정 안 되죠. 즉 우리 하나가 이렇게 날아가고 하나가 이렇게 날아가요. 그럼 이거 2개를 둘 다 포함한 평면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꼬인 위치는 안 됩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요거는 공간 버전이죠. 자, 참고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수투 하면서 정리를 했지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직선 위치 관계. 앞에다가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면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 평면 버전을 우리가 공수2에서 한 거고요. 요거는 공수2에서 4가지로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교점 한계, 두 번째 평행, 세 번째 일치, 네 번째 물론 교점 한계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수직까지 했는데, 공간에서는 우리가 플러스 공간으로 넘어오면 여기에 이런 꼬인 위치가 추가가 됩니다.
자, 교점 한 개는 당연히 교점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 뭐 물어본다고 했어요? 교점 물어보고 각 물어본다고 했어요. 각. 그래서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해서 구해요? 연립이죠, 연립. 연립하면 교점 좌표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각은 우리가 지금 이제 선생님 다시 이제 했으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공수2에서는 각의 이등분선 방정식, 공수2에서는 각의 이등분선 방정식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서 이게 L1, L2라고 하면 각의 이등분선이 요렇게 두 개 나오죠. 두 개가 나오고 요거는 어떻게 요 D1 equal D2로 풀라고 했죠. Px, y 설정 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합동 id에 따라서 D1 equal D2로 풀면 반드시 두 개가 나온다고 했고요. 서로 수직이라 했습니다. 빨간 애들 요거 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기하 파트에서 좀 전에 아까 각 했죠.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벡터 내적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는 크기의 곱분의 내적. 그래서 직선은 예각만 보기 때문에 절대값 씌우라고 했고, 이게 직방이 나와 있으면 방향 벡터를 쓰면 될 거고, 법선 벡터 쓰는 것도 했고, 방향 벡터, 법선 벡터 하나 쓸 때는 사인으로 바뀌는 거 했고, 요렇게 기억해 놓으면 되고, 나중에 우리가 요 미적분 2 가서 나중에 할 건데 제목만 써놓으면 미적분 2 가면 탄젠트 뺄셈 정리 절대값입니다. 나중에 미적분 2 가서 다시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평행하면 우리 당연히 기본적으로 안 만나기 때문에 요거 거리 물어보게 돼 있고, 거리는 한 점 잡고 D 때리면 된다고 했고요. 요 평행선 아이디어가 결국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게 곡선, 직선, 거리, 최대 최소.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림 다시 보면 곡선이 있고 직선이 있고 요게 P가 있으면 직선까지 거리 선분 pH, 요거 평행선 아이디어라고 했죠. 그래서 요 평행선 딱 그어주면 P가 요 있으나 똑같죠. 그러면 점점점점 들어가서 딱 접할 때 P가 접할 때 요 거리가 제일 짧아진다고. 그리고 한 번씩 이 거리가 우리가 높이로 들어가서 삼각형 넓이 최대 최소로 연결되는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잘 잡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 기울기가 고정된 직선, 요것도 평행선 아이디어라고 했고, 요거 정점 지나는 직선은 우길기 아이디어라고 했지. 그래서 곡선, 직선, 위치 관계에서는 뾰랑 접이 키를 진다고 했죠. 그거 연결해서 잘 잡아놔야 되고, 자, 수직은 우리가 항상 많이 나오지만 이게 좌표나 미정계수를 물어보면 좌표나 미정계수를 물어보면 기울기에 OB-1 요걸 써먹는 거고, 우리가 길이나 넓이를 묻는 문제로 하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나 삼각비를 쓸 거다. 피타 삼각비는 세트라서 같이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요렇게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자, 공간에서는 꼬이니치가 하나 추가가 되는데, 꼬이니치 개수를 물어보면 꼬이니치 모서리에 개수를 묻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요때는 우리가 전체 개수에서 일단 자기 자신 하나 빼고요. 자기 자신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만나는 거 빼고,
그 다음에 평행한 거 빼고 요렇게 구해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풀어내면 꼬인이치 모서리 개수 묻는 문제 한 문제 해결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직선 위치 관계에서 똑같은 문제에서 공간으로 넘어가면 꼬인이치가 하나 추가가 되었다.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꼬인이치 나중에 각 물어봅니다. 꼬인이치 지금 두 직선의 각을 물어보게 되는데 요 각은 우리가 평행 이동시켜서 만나게 하면 돼요. 평행 이동시키는 게 기본이고 아니면 공간 벡터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공간 벡터는 지금 우리가 교육과정 빠졌으니까 일단은 생략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체크해서 들어갈게요. 자, 뒤에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직선의 위치 관계는 공간에서는 교점 한 개, 평행, 그 다음에 꼬인위치. 물론 그 앞에 일치랑 수직이 생략돼 있지만 서로 다른 두 직선이니까 일치는 뺀 거고 수직은 별반 차이 없으니까 좀 뺄게요. 그래서 요 꼬인위치 하나 추가시켜 놓고요. 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자, 이것도 그림 한번 그릴게요. 자,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자, 직선이 포함된다.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포함되는 관계. 평면은 보통 PQR로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면 이게 뚫는 거죠. 띠디디디디디 뚫어서 나가는 거. 웨리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평행한 거는 요 평면 위에 떠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교점이랑 각을 물어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점은 원래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이라는 파트가 있었는데 그쪽이 지금 날라갔어요.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각을 물어보게 될 건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교점이랑 각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점은 교육과정 외라서 요거는 일단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각을 물어보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책상 평면을 생각해봐. 그러면 요게 직선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잖아. 만나잖아 이렇게. 그럼 이 각을 어떻게 재야 될까요? 요렇게 잴 수도 있고 요렇게 잴 수도 있고 이렇게 잴 수도 있고 재는 방법 다양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재냐고 하면 요거는 여기에서 직선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직선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만나는 점 있죠. 요 각을 세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평면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날아가면 요거를 수직으로 내리면 요 단면이 잘릴 거 아니야. 이렇게 포함한 거. 요 단면의 각을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잘 살펴보면 되고 자, 두 평면의 위치 관계. 자,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그림을 그린 거 연습하세요. 일단 쉬운 거 평행한 거는 이렇게 떠서 날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평행하면 요거 역시 안 만나겠죠. 안 만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거리를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책상 평면이 있고 이 책상 평면이 평행하게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고 치면 이거랑 책상이랑 이거랑 책상이랑 거리 차이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거리를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게 되면 요 그림 그리는 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요쪽으로 평사를 하나 그리고 이렇게 평사를 하나 그리세요. 그리는 걸 연습하세요. 자, 마치 이거는 뭐랑 같냐고 하면 우리가 책을 갖다가 요렇게 딱 펴서 올린 거랑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요것도 당연히 두 개가 만나면 각을 물어보게 돼 있어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요 교선이랑 요게 지금 교선이죠. 만나는 선. 그래서 원래는 이것도 교선이랑 각을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교선이랑 각을. 그런데 이 교선도 지금 아마 교육과정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물어볼 거고 각은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딱 이 각도를 이뤘어. 이렇게 각도를 이뤘는데 이 각을 갖다가 요리 잴 건지 어떻게 잴지 모르겠잖아. 지금 재는 방법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수직. 요 교선에서 교선에 수직인 선을 내려서 요게 이루는 각이 우리가 평면 각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교선에 수직인 직선들이 이루는 각. 요걸 구하는 게 각이 되고 이 각을 우리가 이면각이라고 합니다. 면면 이루는 각. 그래서 요걸 이면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잡아보면 될 거니까 뭘 물어보겠구나 라고 예상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보는 시선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 각을 갖다가 이 각을 재려고 할까 이 각. 알겠지? 바라보는 방법. 이걸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상하게 안 될 거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딱 이 각은 엄밀히 말하면 여기 교선이잖아요. 교선에서 이게 수직, 이게 수직 이렇게 날아가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루는 각이 이면각이에요. 그래서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요렇게 하나 볼게요. 자, 직선과 평면의 평행과 수직. 요쪽은 기니디 문제를 잘해야 돼요. 기니디 문제. 요쪽은 기니디 문제를 잘해야 되고. 자, 직선과 평면의 평행. 평행은 쉽습니다. 그래서 요쪽은 수직이 중요해요. 수직이 중요하니까 항상 수학은 대부분 평행보다 수직이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직 자체가 수선이고 수선 자체가 높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거리도 마찬가지고 수직이 훨씬 중요합니다. 평행보다는 수직이 한 100배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잘 살펴보면 자, 이거는 그림 보고 평행은 쉬워요. 우리가 평면 두 개가 서로 평행하죠. 평면 두 개가 평행하고 그 다음 다른 평면이랑 만나 생긴 교선은 그림 딱 봐도 이거 두 개 평행해 보이죠. 잘리는 거니까. 그래서 평행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직선 L과 M이 평행하는데 요것도 우리가 나중에 쌤 기니디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고 하면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요렇게 뽑으세요. 자, 그림으로 우리는 다 해결할 건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하면 공통이 직선이면 수직선을 그리고요. 공통이 평면이면 평면이면 수평면을 그리세요. 갑자기 버퍼링이 빠바박. 그래서 평면을 그리세요. 요렇게 쌤이랑 같이 그림 그리면서 뽑아낼 거니까 요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2번도 요것도 지금 잘 읽어보면 직선 L과 직선 알파가 서로 평행할 때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림이 스타트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 이게 알파가 요렇게 있어. L이 이렇게 떠서 날아가고 있어. 항상 평면은 책상 평면을 생각하세요. 책상 자체가 평면이기 때문에 책상으로 바라보는 게 제일 쉬워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어떤 평면에 평행한 직선, 물론 이게 이렇게도 다 떠서 안 만나면 다 평행이에요. 알겠지? 직선이 이거랑 이 평면 쭉 연장해도 안 만날 거 아니야. 그럼 평행이고 이놈도 쭉 연장하면 안 만나겠지. 이렇게 기울어져야지 만날 거 아니야. 이렇게. 알겠지? 이것도 평행이고 이것도 평행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걸 포함하는 평면, L을 포함하는 평면하고 만나는 교선. 그러면 이 대충 요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디디딕 가서 이런 식으로 뚫을 거 아니야. 이렇게 평면 베타가 있다고 치면 그럼 당연히 얘랑 얘는 평행이 보이죠. 금방 뽑힌단 말이야. 요게 딱 포함하는 평면을 이렇게 딱 단면을 잘랐다고 하면 교선이 생길 거고 걔랑 얘는 평행하겠죠. 그래서 요런 거는 쉽게 뽑아내는 겁니다. 자, L, M이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L 포함하고 M 포함하지 않은 평면에 대해서 평면과 요거는 평행하다. 그래서 요것도 당연히 보면 우리가 L과 M이 이렇게 평행하게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포함하는 평면이 있어. 이걸 포함 안 하면서. 그럼 이거랑 이것도 안 만나겠죠. 알겠지? 포함하는 경우 뗐다고 했잖아. 그럼 안 만나는 경우니까 안 만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요거 지금 요거 4번도 지금 직선 두 개가 우리가 평면의 결정 조건이 몇 가지라고 했어요?
네 가지라고 했지. 그래서 1번 세점, 2번 한직선 한 점, 3번 만나는 평행한 두 직선, 4번 만나는 두 직선인데 요 만나는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랑 다른 평면이 포함하면 서로 두 평면이 평행하겠죠. 그 다음에 평면 두 개가 평행하고 또 나머지 두 개 평행하면 이거 뭐 삼단노법처럼 나머지 지금 1번, 3번이 평행하겠죠. 1, 2번 평행, 2, 3번 평행하면 1, 3번 평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고 평행은 가볍게 봐도 돼요. 수직이 중요합니다. 자, 꼬인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꼬인위치는 문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꼬인위치에 있는 모서리 개수 물어보는 문제랑 각 물어보는 두 개인데 결국은 평행이동해서 이루는 각을 재면 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이 키인데 우리가 앞으로 선생님이 평행이동은 뭘 시켜야 되냐고 하면 요 사선은 평행이동 금지예요. 이게 특히 직육면체 대각선 이런 애는 관통하는 애잖아. 이렇게 3D로 이런 애는 우리 평행이동 시키면 겁나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면에 붙어 있는 직선을 평행시키 면에 붙어 있는 직선을 평행이동 시키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지 저게 문제를 바라보고 풀리지. 이건 이랬다가 저건 저랬다 이렇게 풀면 나중에 겁나 꼬여. 알겠지? 이 시퀀스 잘 지켜야 돼요. 뭘 움직일 건가? 요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보면 되고요. 자, 직선과 평면의 수직. 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자, 직선과 평면의 수직은 중요한 파트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두 가지인데 자, 하나 잡아 볼게요. L이랑 알파. 요 L은 직선이고요. 평면은 알파 베타 감마로 나가든가 라지 PQR로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직선은 LMN으로 나갑니다. 자,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면 L은 알파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이다. 요게 직선과 평면의 수직관계 1번이고요. 잘 봐봐. 우리가 만약에 책상 평면에 직선이 수직이면 이렇게 딱 꼿꼿하게 섰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럼 봐봐. 이 책상에 돌아다니는 연필이 많잖아. 이걸 갖다 삑 옮기면 다 수직되는 거 보이나? 요것도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띡 옮기면 다 수직될 거야. 이렇게 해서 평면이 있으면 이 책상에 이런 직선이 있으면 띡 옮기면 수직되는 거 보이지 지금 이거? 그 다음 요런 애도 띡 옮기면 수직이 될까? 이제 평행이동에서 꼬인위치지만 그래서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L이랑 알파 위에 두 직선이 수직이야. 물론 당연히 이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만난 두 직선이겠죠. 결론적으로 평행이동시키면 연장을 하면 그러면 L과 알파는 수직이다. 자, 요게 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입니다. 직선, 평면, 수직 관계. 요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표 3개를 받고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삼수선 정리를 할 건데 요걸 선생님이 이제 이른바 요 알파를 공수라고 부를 거예요. 공수. 자, 공수는 뭐의 줄임말이 내가 이게 나올 때마다 난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있잖아. 이게 PO, OH, PH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게 어떤 때는 또 이게 A로 바뀌어 있대. 막 이러면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어떤 책에서는 P로 줬다가 어떤 책에서 이걸 A로 줬다가 이걸 O로 줬다가 막 H는 대부분 H가 맞는데 수선이라서 이게 바뀌어진 게 너무 짜증나서 선생님이 이름을 붙여놨어요. 알겠지? 자, 공수는 뭐냐고 하면 공중의 한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 요거 줄여서 공수예요. 우리끼리 약속해야 되니까 요렇게 잡아 놓을게요. 자, 그래서 삼수선의 정리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고 하면 일단 용어부터 잡습니다. 첫 번째 공수, 그 다음에 공선수, 평선수. 자, 용어 3개만 잡으면 돼요.
자, 공수는 뭐냐고 하면 공중의 한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입니다. 그래서 공수가 제일 중요한데 요게 공수예요. 공중의 한 점에서 평면은 항상 책상 평면을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한 점이 있지. 여기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그대로 면에다 갖다 꽂은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알겠지? 요게 공수예요. 공수. 자, 공선수는 공중의 한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이에요. 그래서 요게 공중의 한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이라서 공선수예요. 즉 우리가 만약에 책상 평면이 이제 안 보이니까 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책상 위에 이 직선이 있잖아. 공중에 한 점이 있잖아. 여기서 직선에다가 수직을 갖다 꽂은 거. 얘가 공선수의 공중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 알겠지? 요게 공선수고 평선수는 평면의 한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이 평선수입니다. 평면의 한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이 평선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뭐냐고 하면 요게 지금 공수고요. 공중의 한 점에서 지금 면에다가 내린 수선. 요게 공수고 이 직선에 내린 수선 요게 공선수고요. 공중의 한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 평면의 한 점 O에서 H에 내린 수선 요게 평선수입니다. 평면의 한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 그래서 삼수의 정리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공수와 공선수가 나오면 평선수가 성립한다. 요게 1번이고요. 2번은 공수랑 평선수가 나오면 공선수가 성립한다. 요게 2번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1, 2번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요거는 지금 1, 2번이 바꿔놨네. 하여튼 간에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을 만족하면 요게 3번을 만족한다. 요게 삼수선 정리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거 공수죠. 요게 공선수죠. 공중에서 선에 내린 수선. 요게 평선수죠.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을 만족하면 공선수가 성립한다. 요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어떻게 되냐고 하면 요게 공선수랑 평선수랑 공선수 앤드 평선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게 선 두 개가 수직이 이루어지면 공수가 성립한다. 요게 지금 우리가 3번입니다. 그래서 요게 공선수고 요게 공수고 평선수고 그래서 공선수가 성립하고 평선수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 선수직 선이 수직이 성립하면 공수가 성립한다. 요게 3번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 내신 치게 되면 증명하는 거 증명을 해줄 건데 이쪽에 증명이 조금 특히 3번이 어렵거든요. 교까지 다 나와 있긴 한데 이 증명의 핵심은 얘예요. 요 증명의 핵심은 얘가 증명의 핵심인데 나중에 설명해 주겠지만 삼수선 문제 푸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이쪽은 우리가 증명도 조금 중요하지만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문제 풀이 방법은 쉽습니다. 첫 번째 공수, 공선수, 평선수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수직 체크합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 4개 나와요.
직각삼각형 4개에서 피타나 삼각비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직각삼각형 4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들어가는가. 자, 옆에다가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자,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공중에 한 점이 등장을 하고요. 평면 위에 직선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공수가 갈게요. 공수. 공수는 여기에서 바로 수직으로 꽂은 거. 요게 공수입니다. 공중의 한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 자, 공선수는 공중의 한 점에서 요 직선에 내린 수선. 요 수선의 말을 보통 H라고 하고 요게 공선수입니다. 공중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 평선수, 평면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 요게 평선수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직각삼각형이 4개가 나오냐고 하면 여기 위에 다른 점 A가 잡힐 거예요. 직선 위에 다른 점 A가. 그러면 봐봐. 요렇게 꺼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꺼줍니다.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4개가 나오냐고 하면 첫 번째 요 지금 POH 요거 직각인 거 보이죠? 요거 딱 평면에 서 있는 우리가 삼각자 있잖아. 삼각자를 갖다가 이렇게 딱 세워 놓으면 이 직각이잖아. 이게 삼각형 생각했을 때 요게 지금 POH예요. 딱 위에 딱 꼿꼿하게 세워 놓으면 그 다음에 딱 보면 바닥에 있는 거 요거 지금 요 바닥에 있는 AHO 요거 직각인 거 보이죠? 요 바닥에 있는 거. 요 지금 이거 바닥에 있는 거. AOH 그래서 요거 직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끼우러져 있는 거 여기 끼우러져 있는 거 PHA 요거 기울어져 있는 거 요거 직각입니다. 그 다음 전 마지막을 잘 못 뽑아요. 이 마지막 옆에 있는 얘도 직각인 거 알겠습니까? 요게 삼각자가 하나가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보여? 요게 지금 PHO가 이렇게 돼 있으면 저 PAO는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저기 마지막 나와 있는 POA 요것도 직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발견을 못해요. 요거 발견 주의하세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4개가 나오니까 요렇게 잘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애초에 PHO 저건 다 잘 보고요. 바닥도 잘 보고 저 기울어진 것도 잘 봐요. 그런데 저 마지막 제3에 저 제4에 직각삼각형이 더 있으니까 요거 4개만 딱 보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체크해 놓고 삼수선 정리 마무리하고 이명각이랑 정사형은 다음 시간에 보고 일단 뒤에 유형 넘어갈게요. 자, 정육면체에서 저걸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 자, 요거는 한 개 정리합니다. 자, 정육면체, 직육면체 뭐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하나 정리하세요. 자, 이거 정육면체 꼭지점으로 구성된 단면. 자, 요거 총 20개 있습니다. 자, 요쪽 정리 잘해야 돼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참고로 공간에서 이 단면을 잘라낸다고 할 때 요거는
우리가 이 중식도 아이디어를 잘 떠오르세요. 중식도 뭔지 알지? 흑백 요리사 봤지? 이렇게 네모난 칼. 알겠지? 이 네모난 칼로 자르는 생각하세요. 이거를 우리가 딱 네모로 잘라낸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요게 잘 와닿아요. 그냥 이 세모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중복 때문에 그래. 중복이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 중식도로 네모로 이렇게 네모나게 딱 이 네모난 칼로 이렇게 잘라낸다. 요렇게 아이디어 들어가야 돼요. 자, 총 20개 어떻게 되냐고 하면 자, 정육면체 그려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단면 정사각형. 요 단면 정사각형. 요거 6개 있겠죠. 면이 6개니까. 직육면체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면 직사각형. 요거 6개 있어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 2번 단면이 제일 중요해요. 자, 어떻게 6개 있냐고 하면 잘 봐봐. 우리가 이렇게 이 깍두기 절반이거든 이거. 이거는 깍두기 절반 아이디어예요. 이걸 우리가 깍두기를 생각했을 때 깍두기를 반으로 딱 쪼개잖아. 칼로 딱 반으로 쪼갤 거야. 그러면 애초에 봐봐. 위에서 내가 칼질을 요렇게 딱 할 거야. 그럼 딱 절반이 딱 쪼개지겠지. 그럼 이 단면이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봐봐. 위에서 칼질을 이렇게 딱 해서 위에서 칼질을 딱 밑으로 딱 내릴 거야. 그러면 요 점이 요로 가고 이 점이 일로 가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딱 쪼개지겠죠. 그럼 깍두기 딱 절반 잘리겠죠. 저거 단면 직사각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하면 여기가 1이고 여기 루트일 거 아니야. 그리고 수직인 거 보이죠? 그래서 단면 직사각형 위에서 자르는 방법이 요렇게 한번 자르는 거, 이렇게 한번 자르는 거. 두 가지 있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 깍두기를 절반을 자를 건데 이번에는 위에서가 아니고 앞에서 잘라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이놈을 이렇게 자를까요? 앞에서 이렇게 칼로 깍두기를 이렇게 자르면 얘를 뒤로 밀면 요로 가고 얘를 뒤로 밀면 일로 가죠. 그러면 이렇게 딱 잘라내면 요거 지금 깍두기 절반 잘린 거 알겠습니까? 저것도 똑같은 단면 직사각형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자르는 것도 우리가 요렇게 자를 수도 있겠지만 요렇게 자를 수도 있겠죠. 그럼 두 개가 나올 거고 요게 지금 위에서 자른 거 위에서 자른 거 요거는 앞에서 뒤로 자른 거 그 다음에 같은 논리로 옆에서 자르는 거 있겠죠. 옆에서 자르는 거 요거 만약에 오른쪽에서 내가 요렇게 자른다고 치자.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이렇게 자르면 이게 요로 갈 거고 이게 요로 갈 거. 이쪽에 칼질 들어가는 거예요. 칼질 중식도로. 그러면 요렇게 잘리는 것도 역시 요게 만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잘랐다고 치면 위에서 이건 아래로 잘랐고 위에서 아래로 잘랐고 그럼 자르는 방법 따라서 두 개씩 있는 거 알겠습니까? 위에서 요리 자르고 요리 자른 거 앞에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른 거 옆에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른 거 그래서 단면이 총 6개 나와요. 직사각형짜리가. 그러면 더 나아가서 자 하나만 더 갈게요. 자 정육면체 대각선을 포함하는 단면 한 대각선을 포함하는 단면. 자, 예를 들면 이제 뭐 대각선이 많겠죠. 하나만 잡아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대각선이 있다고 치자. 뭘 잡아도 상관없어요. 자, 요 대각선을 포함하는 단면이 몇 개 있을까요? 즉 관통하는 대각선을 포함하는 단면 요거 3개 있습니다.
이 셋 다 요거 지금 깍두기 절반에 있어요. 아이디어 잘 봐야 돼요. 자, 봐봐. 그림 3개 그립니다. 세 개 그리고 똑같은 저 빨간 거 잡아주세요.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고. 자, 봐봐. 이거를 위에서 잘랐다고 생각하면 얘를 밑으로 내려. 얘를 위로 올려. 그러면 요 단면 안에 빨간 거 딱 들어간 거 보입니까? 앞에서 했다고 하면 얘를 뒤로 밀어. 얘를 앞으로 당겨. 그러면 요 단면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요걸 갖다가 오른쪽으로 밀고 이 점을 왼쪽으로 밀면 요 단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 깍두기 반 자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대각선 하나를 포함한 단면은 요게 대각선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고 하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자른 거에도 포함이 돼 있고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자른 거에도 포함이 돼 있고 오른쪽에 봤을 때 이렇게 자른 거에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각선 하나는 깍두기 절반 6개 중에 3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떻든 말든 요거 하나 잘 잡아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면 정삼각형. 자, 단면 정삼각형. 요거 8개 있어요. 8개. 자, 단면 정삼각형은 이런 애죠. 이런 애. 요런 애. 그러면 요게 한 변의 길이 1이라면 루트 2, 루트 2, 루트 2죠. 그래서 정삼각형이고 요런 애는 이 꼭지점마다 하나씩 있어요. 꼭지점마다 한 개씩 있어요. 이게 삼각뿔의 꼬다리라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꼭지점이 꼬다리가 하려고 하면 이 꼭지점 옆에 둘러싸고 있는 루트 2, 루트 2, 루트 2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이 꼭지점이라고 하면 이 꼭지 둘러싸는 건 루트 2, 여기 루트 2, 여기 루트 2 이렇게 자르면 이 꼬다리마다 하나씩 있어요. 단면 정삼각형은. 그래서 6, 6, 8 더해서 총 20개 있습니다. 잘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걸 알고 들어가야지 이게 쉽게 풀리지. 이게 나올 때마다 풀면 안 돼요. 자, 이게 확장을 하면 이 중복 체크 포인트예요. 이쪽은. 요거는 중복 체크하는 게 포인트다. 자, 어차피 AG, CDH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 자, 그러면 평면의 결정 조건 몇 가지라고 했어요? 4개였죠. 첫 번째, 대적, 한직선 한 점, 평행한 두 직선, 만나는 두 직선. 자, 일단 세 점부터 중복 체크하고 평면 결정 조건 4개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평면 결정 조건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하지만 옆에 단면 20개 아이디어 정육면체 단면 요 20개 요거 잘 위를 해놓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풀 때는 첫 번째 세 점부터 갑니다. 자, CDH 이렇게 가 있죠. 자, 그러면 CDH구나. 그러면 그냥 CDH라고 쓸 건데 우리는 요거 지금 평면 CDH라고 쓸 건데 우리는 뭐라고? 이거 뒷면이네. 요게 지금 정확히 말하면 CDHG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뒷면, 뒷면이죠. 저 세 개 포함하는 게. 그래서 삼각형으로 보지 말고 사각형으로 보세요. 그래야지 중복이 나와요. 오케이. 그럼 일단 뒷면 하나 있고요. 3점 끝났죠. 그럼 두 번째 직선은 2개 없으니까 한 직선 한 점 갈게요.
자, 일단 AG랑 순서대로 볼게요. C를 볼게요. 자, AG랑 C 요거 하면 이거죠. 이거 더 나아가서 요렇게 봐야 돼요. 요렇게. 아, 이거 지금 위에서 요렇게 자른 거구나. 그래서 요 평면 여기에 나와서 쓰긴 쓸 때는 ACG 요렇게 쓰겠지만 위에서 이렇게 자른 직사각형짜리군. 요렇게 해야지 중복이 빨리 빠져요. 그래서 요게 지금 ACG 같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요게 저 AG랑 두 번째 점 D를 살펴보면 AG랑 D 요거죠. 자, 이 평면 다른 평면인데 요거 앞에서 요렇게 자른 애구나. 이 깍두기 절반. 그래서 평면 ADG라고 쓰긴 하겠지만 요거는 위에서 요거는 앞에서 요렇게 지금 자른 거 이 평면에 들어갔겠군 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H 자, AG랑 H 보니까 요게 지금 요렇게 생겨 먹었죠.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요것도 우리가 이거는 오른쪽에서 자른 단면 직사각형짜리구나. 알겠지? 단면 요게 AHG가 되겠지만 요거는 오른쪽에서 요렇게 자른 애고 요것도 단면 직사각형이에요. 깍두기 절반 쪼갠 거예요. 오른쪽에서 요렇게 쪼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요게 직사각형처럼 안 보이지만 직사각형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정육면체 대각선 포함한 단면 3개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평면이 결정되는 거 ABG, ABE 당연히 될 거고요. 한직선 위에 있지 않으니까. 자, C랑 GH, C 여기 있고 GH 여기 있죠. 그럼 이 또 뒷면이겠죠, 뒷면. 자, CD랑 EF. 자, CD 얘고요. EF 얘죠. 꼬인이 치죠, 이거. 그래서 답 3번 안 돼요. 이유는 요거 두 개 꼬인이 치라서 안 되고요. BF랑 CF, 이 F 둘 다 들어갔죠? 이 만났죠, 지금 이거. F 둘 다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만나는 두 직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꼬인이치 제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정사각뿔 5개의 꼭지점으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 자, 요쪽도 지금 보면 순서대로 잡으세요. 결국에는 요게 아이디어는 OC3 아이디어죠. 이게 3점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점 3개 고르면 1개 발생하겠죠. 단면이. 그런데 이 일직선상의 3점은 아무것도 없잖아. 점 3개 고를 때마다 새로운 단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답은 OC3일 거예요. 중복이 없으니까. 그대로 잡아보면 될 거고. 자, 여기에서 ACEFH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수. 요것도 A, C, E, F, H. 자, 요것도 결국에는 중복 들어간 게 문제인데 3점 다르면 다 달라질 거니까 요것도 OC3이겠죠. 점 3개 고르면 새로운 평면이 발생할 거고 이게 이제 이런 애가 없잖아. 이런 애가 있으면 여기서 빼야 돼. 중복이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 평면 위에 4개가 있는 애가 있으면 빼줘야겠지만 요거는 빼줄 게 없더라. 자, 한 평면 위에 있는 5개 점과 평면 밖에 있는 2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 이거는 기본적으로 요거는 포배죠, 포배. 포함배제 법칙. 그래서 일단 점 3개 고르면 이게 한 직선이 있는 점은 없으니까 점 3개 고르면 평면 1개 발생하니까 73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띵띵띵띵띵띵띵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원래 이 안에 5개 중에 3개 고르면 이 73 다 포함되어 있겠지. 이걸 갖다가 5C3을 빼야겠죠.
요 안에서 이렇게 세 개를 고르나 뭐 이렇게 세 개를 고르나 다 같은 평면이잖아요. 그럼 다 빠졌으니까 다시 한 개 더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포함시키고 배제시키고 다시 포함시키는 호배 아이디어. 그래서 이 문제는 저거랑 똑같은 거지. 이게 이쪽이 이제 우리가 그 경우의 수 조합에 들어가면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있죠. n개의 점과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선분과 직선의 차이는 뭐예요? 선분은 길이가 있고 직선은 쭉 다 연장된다는 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 공통수학 원 다시 서브로 정리하면서 다 정리할 건데 예를 들면 이거 아이디어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 A, B, C, E, E 요렇게 5개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면 기본적으로는 요거는 점 2개 고르면 선분한 게 발생해요. 그래서 OC가 선분의 개수고 NC2 아이디어죠. 그런데 요게 요 세 개 중에 2개를 고르면 요게 선분은 3개가 나오지만 직선은 다 똑같은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3C2를 빼는 거지. 그런데 이거 한 개는 넣어야 되니까 더하기 1. 요거랑 같은 아이디어예요. 다만 저 점을 3개를 고른 거고 이건 점을 2개를 고른 거고. 그래서 요쪽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체 도형에서의 위치 관계. 자, 오른쪽 같은 정육면체에서 평면 DEG랑 만나지 않는 모서리의 개수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그림으로 바로 세면 되긴 한데 요거는 그대로 가면 조금 모서리 개수니까 요 모서리는 이것도 좀 약간 내용 자체가 애매하긴 한데 저 결국에는 저 사선 날라가 다 만나는데 일단은 정육면체 모서리 요거 하나만 정리할게요. 정육면체 모서리. 자, 당연히 일단 총 12개가 있죠. 4개, 4개, 4개.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 하나 그리고요. 순서대로 위에 거대로 A, B, C, D, E, F, G, H.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A, B랑 한 선분 잡을게요. 자, A, B랑 만나는 거. 만나는 모서리. 지금 딱 봐도 A에서 만나는 거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이거. A에서 만나는 거. 그 다음에 B에서 만나는 거 요거 2개 있죠. 그래서 만나는 모서리가 4개가 있고요. AB랑 평행한 모서리. 평행한 바로 보이지? 여기 DE, HG, EF 요거 3개 있고요. AB와 꼬이니치 꼬이니치에 있는 모서리 총 4개 있습니다. 이거는 눈으로 기억을 하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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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래서 이 니은자로 2개 돼 있어요. 니은자 그림으로 둘둘 이렇게 해서 4개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게 이루는 각은 90도입니다. 2분의 8이에요. 저 빨강이 옆으로 딱 평행이동시키면 90도로 수직되는 거 보이지? 그래서 꼬이니치 각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거 잘 체크해 놓습니다. 그래서
평면 저거랑 만나지 않는 모서리 개수라 했으니까 딱 봐도 요 D 기준으로 이거 세 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여기 세 개 있죠. 그 다음에 G 기준 봐도 지금 여기 세 개 있죠. 그래서 세 개씩 있어요. 세 개씩. 꼭지점마다 세 개씩 있어요. 그리고 중복 없어요. 그래서 12개에서 9개 빼고 3개입니다. 그래서 꼬인이치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이랑 만나는 거 평행한 거 빼서 구하는 게 원래 국룰입니다. 자, 정팔면체도 잘 나오니까 요것도 하나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정팔면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팔면체는 많이 나옵니다. 자, 정팔면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요게 단면이 정사각형입니다. 요게 버전은 3개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CE와 꼬인이치에 있는 거 물어봤으니까 일단은 요 C랑 만나는 게 하나, 둘, 셋, 4개 있죠. 마찬가지로 E랑도 만나는 거 하나, 둘, 셋, 4개 있죠. 저거는 이제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랑 평행한 건 없어요. 알겠지? 그러면 요게 정팔면체도 위에 4개, 옆에 4개, 밑에 4개, 12개 있잖아요. 12개에서 만나는 거 4개, 4개 빼면 될 겁니다. 그런데 정팔면체는 더 중요한 게 단면이 정사각형입니다. 요게 지금 정팔면체잖아요. 정팔면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봐봐. 당연히 있잖아. 우리가 반 자르는 거야. 요렇게 반을 잘라도 요게 지금 요 앞에 있는 이 정사각형이 보이나 이거. 알겠지? 요렇게 잘라도 똑같이 정사각형이겠죠? 요렇게 잘라도 정사각형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단면이 이놈도 정사각형. 요거 정사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서 반 자른 요것도 정사각형. 그 다음에 관통하게 자른 이것도 정사각형이에요. 이게 삐뚤어져 보이지만 다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절반 자르는 거죠. 절반. 요 절반 쪼개기. 직육면체 깍두기 절반 쪼개듯이 정팔면체도 절반 쪼개면 싹 다 단면이 다 정사각형인데 저 민트 색깔 정사각형 잘 안 볼 수 있어. 알겠지? 다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버전을 하나 체크해 놓습니다. 자, 기둥은 쉽습니다. 요쪽은 기둥 보고 요거는 중학교 1학년 때 하던 거니까 평행한 거 만나는 거 세면 될 거라서 기둥은 가볍게 보면 될 거고 요것도 지금 AF 앞면에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죠. 요거랑 평행한 거 꼬인이치 있는 거 일단은 자기 자신이랑 만나는 거 평행한 거 빼면 나오니까 그거 잘 체크하고 육각기둥도 쉬우니까 요렇게 체크하고 보자. 오늘은 일단 요까지만 할게요. 앞에 내용 했던 거 정리해 둡니다. 고생했습니다.